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이온 최소 원장입니다.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자궁의 크기와 함께 자궁 근종의 크기까지 줄어들어서 한시름 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폐경이 한참 지났는데도 예상치 못한 부정출혈이 생기고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자궁적출 수술 권유입니다. 지금 연세에 자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그냥 적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는데, 주변에서 자궁적출 수술 후에 고생하시는 동년배 분들을 보셔서 한층 수술에 신중을 기하시고 한방치료를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자궁 근종의 부정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폐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60대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궁에 부정출혈이 생기더니 출혈의 양과 기간이 점점 늘어나서 검사를 해보면 줄어들었던 근종이 다시 커지고 자궁 내막 등에 우려이 생기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대폭 감소하고 이에 따른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인한 문제도 같이 사라져야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는 에스트로겐 합성이 여러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체지방이 과다해서 말초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생성되어 자궁의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임상에서는 표준 체중인 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체지방에서 합성되는 에스트로겐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과다해집니다. 갱년기에 흔히 쓰는 호르몬 요법이나 에스트로겐을 과다 생성하게 만드는 고지방 유제품, 커피, 홍삼, 영양제 등의 섭취가 누적되면서 점차 자궁에 영향을 줍니다. 줄어들었던 근종이 커지고 내막에도 점점 우려이 생기다가 한계점을 넘어가면 출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당장의 지혈과 자궁 근종의 우려 감소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자궁 근종의 성장과 부정출혈을 치료할 때는 음식, 기호식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 하루 중에 먹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대부분 그 중에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개선하면 치료 후에도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혈관 내 우려를 제거하는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사라지고 재발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상적인 체내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면 다시 정상적인 조직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지금 나이에는 호르몬제를 투여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자궁을 적출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원인 분석이나 다른 치료 방법은 크게 제시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궁 적출 수술은 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 데다가 자궁이라는 원인을 제거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논리이므로 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없을 듯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향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늘어서인지 수술에 대해 한층 더 신중을 기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자궁 근종이 커지면서 부정출혈이 생긴다면 무조건 수술을 선택하기보다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지혈과 행혈 유지의 치료를 통해서 조직의 비대를 관리하면서 체내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